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과 신종호입니다.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국가의 희망지수라는 철학 아래 학교를 행복과 배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른바 교실을 통한 혁신 사례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학교의 본질적인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나아가 미래교실의 모습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한 학교의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보람의 초등학교는 삶이 배움이 되고 그 배움이 삶이 되는 겁니다. 국가나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교실 밖을 교사가 나갔을 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방송에 슈퍼맨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방금 5분 전에 예. 저 이렇게 고개를 둘러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기 오늘 이게 원래 갖고 계신 옷이에요? 뭐 일상적인 복장이죠. 일상적인 복장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교장님은 이런 교장님이 아니시거든요. 약간 좀 이제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시고 목이 좀 이렇게 딱 서 계시고 그놈한 모습인데 말문이 막히네. 예. 왜 슈퍼맨 복장을 하고 계시는지 네. 이야기를 나중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겪으면서 이제 학교의 의미,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 팬데믹 겪으면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육혁신, 에듀테크를 활용한 뭐 맞춤형 교육,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앞당겨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반면에 역설적으로 이 전통적인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왜 중요한지를 더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학생들이 고립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공적 돌봄, 또 학교와 어떤 지역 간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와 같은 환경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연도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스라는 게 왔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신종플루가 왔었어요. 그다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메르스가 왔었어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도 또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와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가 우리가 교육 환경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아이들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마침 이 보람의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가 크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국장님 조금 더 의견이 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장기화되고 있고 또 사회 양극화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 격차를 완화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사실은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이나 또 개인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이제는 아닌 거죠. 국가나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어떤 외부 기관에 돌봄을 맡기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리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그런 돌봄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더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그 위기를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변화들이 학교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이제 교실 혁신, 학교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보라매 초등학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뭐 교장이지만 사실 제 명함에는 그 보라매추 지킴이 김갑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냐면 교장이라고 딱 하면은 벌써 상대방이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실을 말을 안 해요.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어떤 수평적인 문화, 이 같은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수평적인 문화를 아주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된다. 학교의 주인공이 어린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린이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어린이들이 어떤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면 그걸 결정하는 거죠.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고 마을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 걸 다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은 어린이가 이제 온전히 성장하고 존중받는 그런 문화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1번이죠.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그 철학이시군요. 보니까 이제 보라매 지킴이가 아니라 어린이 지킴이. 그러네요. 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보라매 초등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등교를 하는 학생들. 사랑합니다.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 목소리는 누굴까요? 저 이 옷은 저기도 입고 계시네요? 학생들을 맞이하는 슈퍼맨은 바로 김갑철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생들의 등교 맞이를 해주는데요. 되게 애들한테 만날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되게 감사해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학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보통의 근엄한 교장 선생님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 교장 선생님은 왜 슈퍼맨이 되었을까요? 교장의 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권위적이고 막 그 센 그런 상징보다는 이렇게 즐겁게 애들한테 즐거움을 줘야 됩니다. 라고 시작한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매일. 마을결합 혁신학교인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는 공모를 통해 교장 선생님이 오고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들여보내야지. 자, 이제 나온다. 이거 더럽잖아요, 물이. 야, 이게 왜 더러워? 그 TV에서 보던 거를 오신용으로 먹잖아. 학생 참여와 실천적 배움이 강조되는 혁신학교인 만큼 다양한 시도들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일주일 전 온라인 수업 때 배운 송편 만들기를 교실에서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빚어보는 송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이 맛있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의 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나눔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누가 먹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최대한 잘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기분이 안 상할까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음식을 누군가가 먹어준다는 게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설레고 그래서 열심히 만들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진 1,200개의 송편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나눠드리기로 했다는데요. 정교어린이 회장단이 이제 대표로. 하나만 좀 들어주면 먹어준다. 맛있게 드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맛있게 만드는데 고마워. 예쁘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직접 만든 송편을 이웃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운 학생들은 한 뼘 더 성숙해집니다. 이제 배워서 남주자가 철학인데 내가 만난 많은 여러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배워서 남 줄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희망과 사랑이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배워서 남주자라는 선생님의 철학을 학생들도 자연스레 배워가는데요. 교장 선생님의 이런 철학은 사실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가르침의 산증인이라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로 김갑철 교장 선생님의 30년 전 제자들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 캐릭터 복장도 제자들이 선물한 것이라네요. 아, 저 선물한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도라에몽하고 이제 그 초기 버전을 선물을 해줬죠. 네가 이게 내가 이게 공룡. 아, 그러네. 전 이런 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거야. 아니야, 아주 이게 인기가 좋고 그걸 보여가지고 나도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또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남자애들이 막 꼬리 만지고 앞권이 이거야. 앞권이 이제 이게 공룡 아니야, 공룡? 공룡인데 이게 다 공룡이에요. 이 속에 얘는 이 허리까지만 오는데 얘는 입는 거야. 내가 두 가지 내가. 교장 선생님은 예나 지금이나 친구 같은 존재였다죠. 문집을 또 이렇게 가져가는데 일기 때 문집을 한식이가 바빴냐? 선생님, 우리 선생님 언제나 잔소리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 정말 이제는 들을 수가 없다. 언제 다시 우리 선생님 보죠? 잔소리할 땐 미워도 자꾸만 멀어지는 선생님 잔소리 이제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 선생님. 추억 속의 선생님은 늘 따뜻한 분이셨는데요. 제 부모님이 다 맞벌이셔가지고 거의 방과 후에 맨날 학원 가거나 뭐 그랬었는데 혼자 있거나 친구랑 놀거나 그랬는데 그때 항상 선생님이랑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집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집을 하면 항상 학교에 있어요. 네, 저는 덕분에 굉장히 아이가 막 주눅이 들어있었던 아이였는데 굉장히 선생님 덕분에 많이 막 밝아진 것도 있고.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스승이 되었죠.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확실히 바뀐 게 맞고 남한테 나누고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크게 배운 것 같아요. 배워서 남주자! 제자들 지금 동원하신 거예요, 지금? 어린이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선생님. 슈퍼맨 교장 선생님이 함께하는 학교는 오늘도 활기가 넘칩니다.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리스펙! 보니까 슈퍼맨 외에 뭐 각종 캐릭터 복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슈퍼맨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장된 지 3년이 됐는데 예.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라에몽하고 쿵푸 팬더랑 해외 직구로 사왔어요. 직구로?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내 얼굴이 안 나오죠. 그 막 힘들어요, 이게 막. 여기가 막 땡기고 막 힘든데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닥쳤으니 그러면 어린이들을 이제 어려우면서 구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슈퍼맨으로 체인지가 됐는데 계속 이게 좀 편한 거예요. 왜냐면 내 이 페이스가 또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이 근육이 내가 올라오는데 근육이 만져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만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걸 만지고 들어가면 엄마한테도 혼난 게 싹 가시고 일단 기분 좋게 입장하는 거죠. 아니 근데 교장님 이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과연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지. 네, 처음에 이거 복장 이렇게 막 뭐 이것저것 입으셨어요. 처음에 나오실 때는 아침 조회 하는데 이렇게 민머리에 이렇게 과학자 같은 막 이렇게 그 가발. 그걸 쓰고 등장하셔가지고. 아인슈타인이었지. 아인슈타인. 네. 그리고 옆에 교감님께 맹구 그 가발을 씌우시고 이렇게 같이 교감님한테 맹구 가발을? 네. 그래서 교감님은 뒤에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우리가 약간 조정해야 될 게 1학년이 100일이 됐어요. 1학년이 100일이 돼서 100일을 축하하려고 100일 잔치. 우리 교감하고 그 교장만 그 교감 선생님도 같이 해주면
재밌을 거다. 아니, 왜 이거는. 사진 없어요, 사진? 야. 이 사진 한번 띄워주면 너무 지금. 난 맹구 교감님 너무 뵙고 싶네.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선생님들 반응은,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점점 적응이 되신 거예요? 아, 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이런. 근데 이제는 진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그 교문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뭐 행사하시면 아까 일상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일상복이세요. 이제는 뭐 익숙하죠.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어느 날 이렇게 멀끔하게 입고 나시면 무슨 일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학교 전체가 이제 캐릭터를 이제 일종의 부캐처럼 복장으로 네. 나타내는 그런 좀 학교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원하면 그럼 오는 거야 학교에. 궁금한 게, 네. 교수님 이제 아침마다 인사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아침마다 그 인사하는 게 그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일단은 우리 학교는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예, 그 선생님들 어른들은 사랑합니다.가 이제 인사를 어린이한테 해요. 그 어린이는 어린이들은 공경합니다. 그런 인사말을 서로 하니까 사실 일단 누군가를 딱 알아봐주면 엄청 좋아하죠. 그 어린이들의 얼굴이 사실은 그런 등교맞이를 통해서 이 구겨진 얼굴이 싹 펴지죠, 사실. 그리고 사실 교장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땐 쪽지로 주고 어떤 땐 대놓고 얘기하고 요구사항을 그냥 거기 서 계시니까 그냥 말을 하면 교장 선생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이제 몰래 많이 줍니다. 저는 답장을 항상 못 하는데 특이한 답장은 내가 주러 가요, 교실로. 이거 읽고. 그래가지고 걔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줍니다, 이걸. 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의 말에 경청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어떤 그 소통의 분위기가 인사를 통해서 좀 많이 바뀌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교장님의 그 아침 인사가 학교에 어떤 변화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이들 일기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교장 선생님 만나려고 일부러 그 정문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등교할 수 있는 문이 몇 군데가 있는데 굳이 그 정문으로, 그 정문으로 돌아서 가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뭐 늘 그냥 서 계실 때도 있지만 뭐 짝줄 넘기도 하시고 하이파이브는 기본이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 기분을 좋게 하는 딱 버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등교하고 하루의 학교 생활을 즐겁게 재밌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교장님 그 보라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시스템의 제일 중심이 학급, 교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3개 학급이신가요? 네. 53개 학급이 다 이렇게 좀 다르다고 꿈이 샘솟는 교실에서 꿈샘 교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장 뭐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닌데 하기 싫었던 게 꼭 동학년 보조를 맞춰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같이 1반, 2반, 3반, 4반이 있는데 꼭 내가 1반인데 2반하고 똑같이 해야 되고 3반하고 똑같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압박.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선생님들마다 또 각각의 재능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 교육 과정을 뭐 학급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지만 이제 국가의 성취 기준을 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판박이 형태의 인간을 좀 만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론은 충실히 사실 모든 어린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현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목공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목공을 1년 내내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 어떤 선생님은 심지어는 수학 문제집을 애들이 싫어하는데도 그 문제집을 사가지고 풀게 하는 이게 분야별로 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태 중심으로 꿈샘 교실로 그러니까 색깔을 다 다르게 그런 교육들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정말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 개별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이 교육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네. 뭐 그런 생각. 예전에 학교 현장에 가장 강력한 법이 있었어요. 인근 학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우리 개학식 언제 할까? 인근 학교 물어봐. 맞아. 종업식 어떻게 할까? 교장 선생님 인근 학교 맞아요. 소풍 언제 갈까? 인근 학교 어떻게 할까?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다양한 아이들이 인근 학교법에 묶여서 동일화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걸 탈피한 최초의 노력을 한 선생님이 우리 김갑철 교장 선생님이죠.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 학교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또 다양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보니까 인근 학교법, 인근 교실법 모든 게 다 획일화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다 깨고 없어졌죠. 새로운 이제 혁신을 추구하고 계신데 그만큼 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꿈이 샘솟는 교실 이제 기획하시고 얘기하셨을 때 일반 학급이 53개의 학급인데 53개의 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학급에서 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동학년 선생님들 또 다른 학년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각자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거죠. 그동안 교육 경력이 몇 년이든. 근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런 재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제약이 있거나 뭐 이래서 하고 싶었던 걸 못 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으셨던 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교육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국가 성취 수준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만드신 거예요? 교육과정 재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취 기준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주어진 성취 기준이 있는데 그 성취 기준을 어떻게 도달하느냐에 대한 방법적인 면들은 각 학교나 학급에서 이제 고민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각자 그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굉장히 다양화한 것이죠. 권 교수님,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 체험이 강조돼야 할 필요성, 의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경험들을 누가 해주는가?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보람의 초등학교는 단지 우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무엇을 가르칠까? 그치지 않고 무엇을 하게 할까에 초점을 둠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경험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데 큰 밑바탕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에서 저는 가장 큰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봤더니 그 프로그램에 뭐 요리 교실도 있고 목욕 교실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러려면은 교실이 있어야지 저기 가능할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럼 구축하신 거? 학교 시설 같은 것들을? 사실 우리 학교는 뭐 거의 1,500명 가까이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서울이 더더욱. 그래서 이제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도 꼭 필요한 게 어린이들에게 이제 메이커 교육이 요새 많이 뜨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교실을 정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 운영비가 그렇게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장이 발로 뛰어서 사실 예산을 확보해 와야 돼요. 자꾸만 누구 만나보고 이렇게 토킹을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5천만 원 이렇게 또 뭐 얼마 1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와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혁신학교를 하면서 초빙교사를 지금 2년 만에 23명을 초빙교사를 했는데 그 초입에 할 때 목공 전문가, 또 뭐 AI 전문가 이런 분들을 같이 교육에 대해서 논의도 한 후배들이 내가 교장이 되니까 이제 싹 모인 거죠. 이건 좀 그 교육청 차원의